자, 1번부터 갑시다. 뭐 이제 이거는 그만 틀려야죠. 고말 중초 판계야. 그 다음 신생대초에 찢어진 거고요. 그래서 중초 맞고요. 초대륙 형성될 때 히말라야? 초대륙은 언제? 고말 중초 2.7억 년 전. 히말라야 언제? 3천만 년. 완전 다른 시기. 대서양에서 발사능 경계가 발달을 해서 애들이 찢어졌죠. 규모 5.0. 진원과 진원 깊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원의 깊이가 판의 경계로부터 이렇게 가면 멀어지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딱 봤을 때 이거 찾는 거 너무 중요한데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입니다. 왜요? 여기가 경계여야 얕은 거, 깊은 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깊어지는 거. 그러면은 판이 어디가 더 밀도가 큰 거죠? 아래쪽, 위쪽. 아래쪽이 크고 위쪽이 작은 거죠. 그쵸? 자,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 이렇게 들이박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얘가 느리고 얘가 빨라서 박을 수도 있고 또 이 방향으로도 되죠. 얘가 빠르고 얘가 느려서도 되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수렴형 경기일 때 애들이 이렇게 들이박는 게 아니라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릴 때 아니지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를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박을 수도 있고 또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르면 저쪽으로 가면서도 박을 수도 있죠. 이거 기출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수렴형 경기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것도 되지. 당연히 이것도 되지. 근데 얘만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 좀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것도 수렴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수렴형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은 밀도가 어떤 판에? 밀도가 작은 판 위쪽에 이렇게 주로 생긴다라는 거. 이거 다 나오죠. 뭐 그냥. 그래서 판의 경계는 B지점에 가까운 게 그래서 그렇고요.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판인 A쪽에서 활발하고요. 판의 경계에서 SIO 탐량. 봐봐 이거 그냥 대놓고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3보다 크면은 산성암이죠. 염중산 중에. 근데 지금 저기서는 안산암질 마그마니까 오히려 5263 사이에 있는 암석이 주를 이룰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 글자들. 섭입대 정의.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섭입대 정의라고 했었고 판의 밀도가 작은 쪽에 지진이나 화산이 생긴다라는 거 다 말씀드렸었고 사실 얘는 대기 파트긴 하지만은 찬 공기 쪽에 강수구역이 생겼다라는 것도 꼭 이번 기회에 같이 좀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수업을 1년 동안 들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원리부터 다 설명드리는 게 그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실전물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서 네,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다. 앞에 다 너무 디테일하게 했으니까요. 3번 뭐 이거는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주된 판들 바로 보이는데 남아메리카 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판 왼쪽에서 꼬라박고 있는 판이 나즈카 판이고 거기에 이쪽에 있는 게 칠레 페루 해구고 여기 안데스 산맥 생기고 외워놓으면 그냥 툭툭 풀립니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나온 이제는 판을 밀어내는 힘이라던가 또 섭입돼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라던가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남아메리카 판에서는 얘가 왜 없죠? 남아메리카 판에 뭐가 없어? 잡아당기려면 해구가 있어야 되는데 해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오스트레일리아 판 같은 경우는 미는 게 당기는 게 둘 다 있죠. 근데 남아메리카 판은 미는 것만 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훨씬 더 빠르겠죠. 뭐 방사성 동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왼쪽 그림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B 있었고 화성암 관입하고 그 다음에 부정합 있고 무슨 부정합입니까? 여기만 보면 평행이죠. 그죠? 여기만 보면 난인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 얘는요? 그죠? D가 있었고 난 부정합 무슨 부정합일까요? 사실 뭐 잘은 안 보이는데 일단은 경사일 것 같긴 해요. 얘가 지금 측리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경사라 썼어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쭉 들어간 포획. 근데 얘가 지금 7대 1이라는 거는 3번 지난 거죠. 8분의 1이니까 3억입니다. 찌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3억이고 여기 3억이기 때문에 지층 A는 3억 살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층 C는 3억 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지층 C가 먼저. 그리고 절대 연령 3억 살. 지층 B 같은 경우는 3억 살보다 나이가 많아서 중생대가 될 수가 없죠. 최소 고생대죠. 5번 외우고 있어야 되죠. 너무 중요하죠.
A 같은 경우는 압력 감소로, B 같은 경우는 온도 상승, C 같은 경우는 용융점 감소. 매칭하면은 온도 감소, 압력 감소, 이게 지금 요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용융점 감소. 이렇게. 외우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A는 기억. 그 다음에 C 마그마는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여기 현무암질. 여기는 무슨 마그마? 여기도 현무암질. 여기는 올라간 현무암이 대륙지각 녹인 거랑 섞여서 안산암질. 됐죠? 그래서 SiO2 평균 함량은 당연히 B가 더 많겠고요. 그 다음에 낮아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어우, 서로 다른 퇴적구를 보면 알아야지. 이거 바로 사층리, 이거 바로 점이층리, 이거 바로 연은. 사층리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퇴적물의 공급 방향 어딜까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방향이겠죠. 니은. 왠지 모르겠으면 개념 강의 보셔라. A층이 형성될 때는 니은 방향. 다 같은 경우는 역전 유무 파악할 수 있죠. 수심이 깊은 곳 점이층리. 이거 점이층리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점이층리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래요? 수심이 깊은 곳.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육상 퇴적 환경도 있잖아. 깊은 호수라던가.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필기노트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그 육상 점이층리 파트에서 제발 여러분이 그냥 이거 단순히 해성층밖에 없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성층, 깊은 바다 말고도 깊은 호수에서도 가능하다. 22쪽입니다. 필기노트. 네. 5번 B. 5번 뭐 잘못했나요? B 안에 소남지 아니야 무남지 아니야. B. 막 달라붙은 거다. 위. B. 그러니까 방금 달라붙은 걸 말하는 거. 대륙지가. 답지를 보죠. 근데 저거는 그냥 너무 안사람질인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 그림으로만 보면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최소한 현무암질보다는 많다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정추론으로 풀었는데 우리 그래프 보면서 B는 유문암질 마그마나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답지에서는. 근데 B가 지금 여기에 매칭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유문암길이라 봐서 화강암 유민곡선이랑 그쵸? 온도 분포랑 겹치는 거기로.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는 대응을 안 시키고 있어서 사실은 나 자료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화살표라도 하나 그려줬으면 맞긴 한데, 답지는 뭔 얘기냐면 어쨌든 달라붙었으면 현무암에 대륙지각 성분 얘가 조금이라도 들어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보다는 SiO2 함량이 많지 않겠느냐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암일 수도 있고 더 녹았으면 유문암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현무암보다는 SiO2 함량이 많겠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7번의 디귿. 양심 고백. 저도 틀렸습니다. 현무암과 화강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 판상전리, 주상전리죠. 당연히 나가 급격한 냉각이고, 입자의 크기는 관입해서 깊은 데서 식은 게 가고, 가고. 전리 자체는 지표면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예. 마그마는 깊은 곳인데 가는. 근데 판상전리는 어쨌든 지표면에 올라오면서 생긴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틀려줘야 이제 정신 차리죠. 저도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거 2번 찍었어요. 처음에. 정리해놓고 수능 직전에만 안 틀리면 됩니다. 지상일기도 기상위성 영상. 가 같은 경우 남풍바람의 계열이 우세하겠죠. 지금 여기에 저기압 막 있어가지고 강수구역 체크해 줄래요? 어디 있을까요? 가 그림에서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위 아래? 위. 왜요? 찬공기 쪽에 생긴다니까. 네. 왠지 모르겠으면 원리는 나중에 개념 공부하시고요. 위쪽에 생깁니다. 찬 쪽에 생겨. 찬 쪽에.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A 지역 같은 경우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고, 나일 때 더 북쪽으로 확산이 돼서 얘가 올라갔죠. 사실 이거 디귿 좀 잘 안 보이던데, 근데 얘가 좀 더 남쪽이라서, 그래서 가일 때 관측한 영상에서 풀면 되긴 합니다. 제가 이 답지를 봤는데도 그냥 정체정선 주변의 구름대는 보통 정체정선의 북쪽에 형성된다. 따라서 다는 가일 때 관측한 영상이다. 너무 불친절한데 실제 문제에선 얘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대응되게 줄 것 같아요. 야, 수온 연분 이제 그만 해야 된다 진짜. 뭐가 수온 뭐가 연분? 가가
수온이죠. 왜 나는 수온이 안 돼요? 이씨 왜 온도가 왜 올라가? 그죠? 이게 염분, 이게 수온. 그럼 겨울 여름도 사실 이거 지원화도 찾을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만약 가정을 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표층에서 높은 게 여름이겠지. 낮은 게 겨울이고. 그죠? 표층에서 보통 얘는 좀 특이하다. 얘는 그냥 주어진 자료로 봅시다. 가가 염분 아니고 수온이고요. 평균 풍속은 여름철이 빠른가요? 어머, 해양인데 왜 갑자기 풍속을 물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풍속이 빠르면 어떻게 되는데? 혼합층의 두께가 높아지. 이거 많이들 놓쳐요. 갑자기 해양 문제 풀다가 왜 풍속이 나오지 이러면은 뭘 봐야 되는지 당황하시는 분들 많은데 뭘 보면 되는 거죠? 혼합층의 두께. 지금 혼합층 어디가 두껍죠? 겨울이 훨씬 두껍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들 당황하시는데 평균 풍속 갑자기 물어본다고 당황하지 마라. 혼합층의 두께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름철 땡. 200m에서 해수의 밀도니까 200을 잘라서 보면 되죠. 수온은 거의 유사한데 뭐가 더 짜죠? 겨짜. 겨울이 짭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더 크다. 태풍. 아 이거 뭐 괜찮은 문제인데 뭐 어렵진 않고요. 이동 경로인데 지금 풍속 봤을 때 여기다가 얹어서 그려보세요. A 경로랑 B 경로 둘 중에 하나니까 맞춰야죠. A는 저기 뭐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여기 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A고, B는 지금 요렇게럼 여기를 이렇게 싹 잘라먹고 올라가죠. 둘 중에 뭐게요? B. 왜 B게요? 그쵸,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라 풍속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풍속이 빠르니까 진하게 여기 좀 체크돼 있죠. 상대적으로 여긴 좀 연하게 체크돼 있고. 그래서 B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만 찾으면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A가 통과할 때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일 거고요. 나는 B의 영향을 받을 때겠고요. 세력이 동일했다면 B 영향을 받을 때 더 컸을까요? 아니요. A겠지. 왜냐면은 A 기준으로 지나갈 때는 위험 반원인데 B 기준에는 왼쪽이니까 안전 반원이라 A 지나갈 때가 더 위험하다. 툭툭툭툭 11번 사실 다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긴 합니다. 엘라 중에 하나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허여멀건한 온도 낮은 쪽이 너무 대놓고 동태평양이라 용승이 겁나 빡세게 일어난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죠? 라니냐겠죠. 라니냐. 그래서 강하고요. 서태평양은 기압 온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높으니까 기압은 낮고요. 서태평양과 해수면 높이 차 크고요. 여기 밀고 온 이 온도 때문에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얘는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고민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명확해서 사실은 문제 푸는 데 지장 없는데. 자, 요거는 오랜만에 보는 냉수대 문제. 냉수대 어디서 나왔었죠? 수특 3점에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네. 동해안 맞아. 그 뉴스 기사처럼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 몇 강이야 이거? 7강 3.4번이네요. 7강 3.4번. 네. 2024 수특 7강 3.4번 문제에서 이제 냉수대가 나왔었죠. 이게 뉴스 기사 형식처럼 희상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냉수대 주의보 발령. 네. 이거 문제랑 같이 꼭 보세요. 냉수대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냉수대는 기본적으로 무슨 계절이게요? 여름입니다. 여름철 어디게요? 동해안, 남동해안? 뭐 이 정도? 부산 쪽입니다. 부산, 포항 쪽. 왜 그러냐면 일단 여름철엔 무슨 계절풍이 불죠?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남동 계절풍이 불죠. 그러면은 에크만 수정은 어디로 일어나죠? 북반구니까 오른쪽으로 일어나죠. 그럼 해수를 지금 저렇게 저쪽으로 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나죠? A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니까 용승 일어나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사실은 G2 하시면 훨씬 이해가 편한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여러분이 차한 겨울철이나 이럴 때 아니면 차가운 음료수 곁에 물방울 맺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물방울의 집단인 구름이 만들어지고 안개. 그래가지고 이게 냉수대 주의보가 왜 생기냐면은 어민들이 나갔을 때 가시거리가 확 줄어요. 혹은 이제 운전을 하러 나갔는데 가시거리가 줄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냉수대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를 알 수 있다. 강한 용승.
나와 같은 표층 수온 변화는 겨울철이 그래서 아니라고. 여름철. 이거 그냥 기억해놔요. 이씨 뭐야? 부산 쪽에 용승 뭐 온도가 낮아져. 이거는 여름철이다. 여름철에 이 남동 계절풍으로 인한 에크먼 수동 때문에 생기는 거다. A역에서 남풍 바람의 세기는 6일에 더 강하니까 지금 용승이 많이 생겼겠죠. 해수면 높이 같은 경우는 A 해역이 더 낮으니까 얘를 채워주려고 용승이 올라오는 거죠. 찬 물이.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건데 이거 틀리신 분들이면 사실 수특 똑바로 안 푼 거죠. 네. 자 13번 여기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구모 16번 여러분이 풀었던 구모 16번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더 어려워요. 구모 무슨 문제였지? 보여드릴까? 네 맞아요. 아이 훌륭합니다. 16번 문제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문제 이거 보이나? 문제로? 네 16번 문제 돌려보세요. 구모 16번 문제랑 똑같아. 그러니까 수능 완성 똑바로 풀었으면은 구모 16번 문제에서 시간을 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쵸? 이게 연계고 이게 똑같은 이거 제가 정말 이것저것 적어놔서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던 자료야. 심지어 얘가 더 복잡해요. 네?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구모 16번 적어 놓으시고 왜 여러분이 수능 완성이나 특강 열심히 풀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야 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천천히 이거 풀면은 뭐 종칠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다 바뀌고요. 우리나라 현재 근일점 겨울이고요. 이건 뭐 안 알려줘도 되는 건데 알려줬네요. 자 이게 현재입니다. 이게 옛날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요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현재 자전축 경사각 그래프는 이거지. 자전축 경사각 축은 이거죠. 자전축 경사각 글씨 경사 이거죠. 요 숫자들을 읽어야 되는 거지. 우리 근데 알고 있잖아. 현재 몇 도죠? 23.5도죠. 여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5도구나. 여기에 찍히니까. 요게. 그래서 니은식은 어떻냐? 지금 여기 우리는 23.5도인데 니은식은 어때요? 더 크죠? 니은 때는 더 컸어. 기억일 때는 23.5도가 여긴데 얘는 여기니까 더 어때요? 더 작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 읽었으면 끝. 지워. 헷갈리니까. 그 다음은 뭐 읽어볼까요? 경사 방향 읽어볼까요? 경사 방향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사 방향이니까 여기 읽어줘야죠. 당연히 현재는 현재와 같은 방향이겠죠. 근데 지금 니은은 반대 방향이 됐지. 여기다가 써놔. 반대. 니은은 반대. 기억은 같은 방향. 같음. 그럼 이게 또 지워. 헷갈려. 하나 더 남았죠. 20률. 20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우리 20률 외우고 있어? 변태야? 여기 사이 어딘가래요.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은 20률이 굉장히 여기 읽어야 되죠. 좀 크네요. 그러니까 20률 큼. 이때 기억은 마찬가지로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큼. 이거 그냥 그래프 읽는 연습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글자만 보고서 문제 푸는 거지. 저 그래프를 계속 보고 있으면 눈 아파요. 자,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는 뭐가 변했을 때만 생기죠? 그렇죠. 20률 바뀌어야지 얘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지. 그러니까 두 개의 20률 비교만 해주면 되는데 기억에 비해서 니은식의 20률이 어떻습니까? 둘 다 크긴 한데 20률 그래프에서 둘 다 크긴 한데 얘는 요 정도인데 요 그래프에서 얘는 여기죠? 니은이 더 20률이 짱 커요. 그래서 니은 시기가 20률이 짱 크다라는 건 근일점은 더 가깝게 원일점은 더 멀리. 그러니까 근근 원원에 의해서 차이는 더 많이 날 거고. 아유 복잡하다.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은 기억 시기에 비해서 어떤지. 기억 시기는 지금 20률이 크죠. 그러니까 근일점도 가깝고 원일점도 멀 텐데 세타는 작아. 각은 또 작겠죠. 그러면 기억 시기는 말로 하는 게 더 어렵다. 근일점이라 더 가까울 거고 원일점이라 더 멀 텐데 원일점의 여름인데 애가 더 멀어지고 각도는 더 작으니까
기역 시기의 여름의 온도는 낮을 건데 그 말은 현재가 더 높다는 거죠. 북부항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 시기가 크다. 휴. 니은 시기는 현재에 비해서 26도 크고요. 각도 크고요. 방향은 반대래요. 그러면은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점에 있는 게 더 멀어지고요. 맞아? 그쵸? 아니 방향이 반대네. 방향이 반대라서 근일점이 여름이 되고요. 근근 원원이니까 이게 좀 당겨지고요. 각도는 더 커지니까 더 들이밀고요. 그래서 니은 시기가 더 큽니다. 뭐 이렇게. 이거 말로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찬찬히 여러분이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라. 자, 14번부터 좀 가볼까 하는데, 자, 대서양 심층순환의 일부고요. 뭐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사실 가 같은 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푸는 방식이 다양할 텐데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가에서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천히 표층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이 지금 저렇게 되는 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남극 대륙에서 불고 있는 바람 있잖아요. 뭐죠? 그쵸? 남극 순환류 얘기를 하려고 전 했는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편서풍의 방향을 좀 찾을 수 있느냐, 남극 순환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느냐를 해봅시다. 남극 순환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그냥 방위 찾는 걸로 하자. 방위를 찾는 연습.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여기 서서 여기를 북쪽을 보고 있으니까 동쪽은 어디가 되는 거죠? 여기가 오른쪽이라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찾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역 방향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해류라면, 종이를 뚫고 나오는 해류라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죠? 뚫고 나오는 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해류라는 거. 뚫고 들어가는 거는 동에서 서으로 들어가는 해류라는 거. 이런 방향을 찾는 거. 사실 뭐 이 문제 풀 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를 한번 짚고 가고 싶었어요. 뭐 여긴 알겠지만은 뭐 침강하는 지역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용승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기역 지역에서는 그래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느냐, 얘가 맞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극 순환류가 흐르잖아요. 남극 순환 해류. 얘는 서풍 피류라는 말도 있다시피 뭐 때문에 흐르는 해류죠? 편서풍. 그럼 편서풍은 편서풍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 거예요? 서에서 불어오니까 편서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을 거라는 거를, 방향을 좀 찾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풍 배열에 바람이 분다를 문제를 풀 땐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은 종이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면은 땅 지자가 아니고 종이 지자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종이를 뚫고 들어가냐 나오냐. 표층에서의 밀도는 디귿 쪽이 침강하니까 더 크다라는 건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5번 뭐 우주론 문제치고는 어렵지 않았죠. 이거 무슨 문제죠? 지평선 문제죠. 얘를 어떻게 해결했죠? 왜 이렇게 온도가 거의 같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쵸, 급팽창. 이거 언제죠?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나오죠? 38만 년. 이때 뭐도 나오죠? 중성 원자. 그죠? 이런 거 세트로 계속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는 3000일 때 나왔죠. 2.7은 지금 보이는 온도지. A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했었는데 개념 때도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사실은 내가 인지 가능한 것 바깥에, 즉 사건의 우주의 지평선보다 바깥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잖아요. 논점은. 근데 A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은 바깥에 있는 녀석인데 어떻게 이 바깥에 있는 녀석이 성질이 비슷할 수 있느냐, 이상하다. 이게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 문제점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살이 작았던 녀석이 나중에 커졌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죠. 이 뭐 적색 편이 원A 초신성은 가속 팽창 설명하는 거고, 뭘로 설명한 거냐면은 얘는 극팽창으로 설명한 거다. 16번 뭐 심플한 계산인데 찬찬히 하시면 되죠. 이런 거 아직도 틀리고 계시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기억 계산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은 뭘 말하는 거죠?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렇죠. 얘가 지금 81이라는 건 3의 4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을 대놓고 물어볼 때는 반지름에 관한 식으로 변환을 해놓고 생각해도 나쁠 거 없습니다.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이라는 거는 얘에 비해서 100분의 1배라는 거고요. 뭐 천천히 때려놓고 계산하시면은 얘가 90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100분의 1보다는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또 A가 3배 높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주어진 정보들로 표면 온도 뽑아내면 되죠. 계산해 보시면은 표면 온도 1 나와서 3배 딱 높은 거 나옵니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도 결국에는 표면 온도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표면 온도의 역수에 되니까 천천히 멈춰놓고 계산해 보시면 얘가 정확히 2가 나와서 2분의 3배라서 3분의 2배가 정확히 나옵니다. 됐죠? 그냥 멈춰놓고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17번 뭐 질량이 서로 다른 주기혈성 괜히 준 말이 아니겠죠? 주기혈성은 질량이 서로 다르다면은 큰 녀석이 L, R, G 다 큽니다. 수명만 반대. 자, 생명 가능지대 딱 봤더니 A, B 중에 그럼 뭐가 더 광도가 큰 걸까요? 당연히 B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같은 거리를 잘라놔. 같은 거리를 쫙 잘랐을 때 지금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애, 당연히 광도가 작은 애.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는 애, 광도가 큰 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죠. 같은 거리를 잡아주시면 어려울 거 없다. 자, 그래서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당연히 하나 큰 B가 다 크죠. 폭 자체도 당연히 B가 더 넓을 수밖에 없고 광도가 크니까 A로부터 P 거리에 있는 횡성의 표면에는 이 녀석을 봤을 때 P 거리에 있는 애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더 앞쪽에 맞나? 에너지량이 덜 들어오죠. 에너지가 덜 들어오니까 기체는 고사하고 얼어있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18번 뭐 툭툭 풀면 되죠. 기억 뭐 적색 이게 폭발하는 거죠. 봉 터져가지고 블랙홀, 중성자별, 백색외성 얘네들의 질량은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그 경기 한번 외워놓고 가세요. 뭐 지금은 저도 사실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8이랑 25배였던 것 같은데 핵 질량으로는 또 뭐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그때 직전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수가 니은에는 안 생기죠. 그리고 ABC를 거치는 것 중에 질량이 가장 큰 건 A, 블랙홀이고요. 지속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가 길겠죠. 네, 수명이 많으니까, 진화 속도가 느리니까. 허블 법칙을 만족하면 뭐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들어있다라는 거는 V는 HR 그리고 이 람다 제로분의 데타 람다 곱하기 광속을 써먹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요거 주는 건 계산을 하라는 문제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예상을 할 수 있죠. 거리가 3배라는 거는 거리가 3배가 된다라는 거는 후퇴 속도도 3배가 되는 거고 관측 기준 파장이 똑같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얘도 3배가 되는 거고 요거 뭐 연습 많이 하세요. 요즘 수능 문제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산 좀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배니까 얘는 안 봐도 6300이고 얘는 안 봐도 2.1이고 허블 상수 계산은 뭐 그냥 해보시면 되죠. 2100 나누기 30만 해도 70 툭 튀어나오고요. 방출전 파장은 300분의 2.1 놓고 광속 곱하면 딱 2100 나옵니다. 맞고요. 2.1이라는 건 계산 안 해도 사실 3분의 1배니까 바로 19번 치고 겁나 쉬웠고 20번도 헤일로 때문에 틀리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여드릴게요. 메모 좀 해놓으세요. 수능 특강에 헤일로라는 거를 검색해보면 딱 키워드가 4개 등장하는데 3개가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184쪽 이 허블의 은하 분류할 때 헤일로가 어디냐면은 이거예요. 요거 그 나선 은하에서 은하 핵 있고 중앙 팽대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선 팔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헤일로는 그 공간의 외부에 있는 어떤 그냥 공간 그냥 이 정도인데 이 헤일로가 지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 써있죠. 요 정도. 나선팔에는 성관물질과 젊은 분들이 많으며 중앙팽대부랑 헤일로에는 늙은 별과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한다. 요 정도. 그래서 요 아래 나선은하의 중앙팽대부 헤일로. 요 헤일로에는 주로 늙은 별. 그래서 성관물질이 좀 적다. 뭐 요 정도. 그리고 헤일로가 한 번 더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뒤쪽에 암흑물질 파트에서 암흑물질에서 회전속도선 배우잖아요. 여기서 우리 예상보다 외부에 예상보다 많은 질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질량이 보통 은하 원반과 헤일로에 분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할 때 한번 등장을 합니다. 지원 수준에서 이 정도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사실 우리 지금 우리 눈가리로 본 거잖아요. 사실 얘는 그죠? 얘로 봤을 때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공간에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잡히고 있다. 그 정도만 지원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하실 분들은 2024 수특 184쪽과 191쪽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다 어디 갔어? 적어드릴게요. 2024 수특 기준으로 해서 184쪽과 191쪽을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4랑 191.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늙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연히 A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BC 나선팔의 감긴 정도랑 크기로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다른 거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네네.